간단하고 만족스러운 치료는 어렵다. 저는 권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마냥 사진 찍을 때 이에 뭐가 낀 것 같아서 그냥 웃을 수 없었던 분들 있으시죠? 오늘은 그게 뭔지 제가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은 안과, 피부는 피부과, 치아는 서울매일치과병원 남중우 병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본론으로 네. 들어가서 네네. 이렇게 위에 좀 낀 것 같은 이거 대체 뭔가요? 아, 네, 이거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검은 삼각형이죠. 치아의 위치와 치아의 역삼각형처럼 보이는 이 모양 때문에 발생하는 공극이고요. 그 공극의 모양이 위에서는 역삼각형 모양이고요. 하악에서는 이제 그냥 삼각형 모양이죠. 입 안은 조명이 없으니까 까매 보이고요. 그래서 블랙 트라이앵글입니다. 원래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이건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원래 이게 이제 어릴 때 그리고 20대 또는 뭐 30대 정도까지는 잇몸이 거기를 잘 채워주고 있어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원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잇몸이 채워주고 있다가 그 잇몸이 내려가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잇몸이 그럼 왜 내려가느냐? 단순히 뭐 큰 문제 없어도 노화, 즉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내려가기도 하고요. 잇몸 질환에 의해서 잇몸뼈가 녹으면 잇몸이 따라서 내려가는, 즉 잇몸 질환에 의해서 잇몸이 내려가는 게 촉진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열심히 양치를 하다 보면 얇은 잇몸들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나고 그리고 약간 퇴축, 즉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정치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교정치료 할 때 원래 있던 치아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발생하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그럼 이거는 교정 부작용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꼭 교정 부작용은 아니고요. 치아가 원래 다르게 배열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다르게 배열되어 있는 거에 맞게 치조골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미 바른 배열로 이렇게 바꿨을 때 원래 있던 이 치조골의 형태가 이 바르게 변한 이 치아의 위치와 좀 조화롭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만 그거는 좀 다른 게 스케일링을 하면서 잇몸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블랙 트라이앵글이 이미 그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치석이 성벽처럼 거기를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뭘 때운 것처럼. 그렇게 치석이 많이 생기는 곳은 주로 이제 아래 앞니예요. 그 아래 앞니에 그런 치석을 뜯어내고 났더니 그 이제 삼각형이 보이는 거죠. 그거 말고 이미 블랙 트라이앵글이 원래는 있었어야 됐는데 잇몸이 부어 있었던 거예요. 잇몸 질환 때문에. 염증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 부었던 잇몸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고 나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잇몸 질환 때문에 잇몸뼈는 녹아서 없어졌던 거예요. 내려갔던 거예요.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있으면 보기가 싫다, 보기가 싫어서 치료하고 싶다라고 오시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음식이 낀다, 음식이 끼기 때문에 치료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블랙 트라이앵글 관련해서. 문제는 이제 그걸 치료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쉽게 생각해서 막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냥 딱 막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연스럽게 그곳에는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에요. 적당한 틈이 있어서 침이 왔다 갔다 하고 또는 치간 칫솔을 쓸 수 있고 그런 적당한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마저 다 막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꽉 막아버리면 잇몸 질환이 더 생기고 더 잘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뼈는 더 녹아서 내려갈 수 있고 그 결과 잇몸은 더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정교하게 레진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또는 크라운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접면을 조금 삭제한 다음에 교정으로 치아를 좁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적정 블랙 트라이앵글의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라는 게 딱 몇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사람마다 잇몸 두께도 다르고 염증이 잘 생기는 정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치아의 크기나 형태도 다 다르고 그걸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뭐 레진으로 그렇게 치료를 어쨌든 할 수도 있지만 라미네이트나 또는 크라운, 치아를 깎아서 그쪽을 좁힐 수가 있고 그러면 좀 더 정교하고 튼튼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레진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대신에 치아를 더 삭제를 해야 되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렇게 한번 했는데 혹시나 너무 좁아져서 잇몸 질환이 잘 생기면 또 뜯고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치료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좀 좁히는 게 가능하지만 간단하고 만족스러운 치료는 어렵다. 혹시 원장님은 그럼 이 치료를 네. 이렇게 권장하는 편은 아니신가요? 예, 저는 권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잘 치료하기가 어렵고 물론 이제 심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치료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또 환자분께서 그 부분을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그러면 꼭 치료해야 되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블랙 트라이앵글 때문에만 음식이 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쉽게 닦입니다. 아주 쉽게. 청소가 잘 돼요. 그리고 그런 블랙 트라이앵글은 임플란트를 하셨을 때 많이들 생깁니다. 그 인공치 사이의 그 틈을 잇몸이 잘 채워주질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블랙 트라이앵글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블랙 트라이앵글을 너무 없애려고 임플란트 보철을 제작을 할 때 거기를 꽉꽉 채워 만들면 오히려 임플란트 부작용이 생기죠. 그러니까 치아 뿌리와 뿌리가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아와 치아 뿌리가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야 잇몸 질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치아가 좀 이렇게 삐뚤삐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치아와 치아가 너무 뿌리가 가까이 붙어 있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쪽이 잘 닦이지가 않아서 충치도 잘 생기고 그리고 잇몸 질환도 잘 생겨요. 그 사이에. 잇몸이 다시 차오르게 하는 방법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식을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잇몸 이식을. 근데 잇몸 이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잇몸 이식은 입천장에 있는 단단한 잇몸을 떼서 이식을 하기도 하고 잇몸 이식을 위한 다른 이제 판매하는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블랙 트라이앵글을 없애기 위해서 잇몸 이식을 하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이제 치은 퇴출 안쪽에서 봤을 때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이 너무 많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럴 때는 그런 치은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잇몸 이식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어떤 수술했다는 불편감에 비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니고 또 좋았다가도 나중에 가서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서 아주 자주 적극적으로 권할 만한 치료는 아니에요. 하지만 환자분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불편감이 있고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냥 약을 먹어서 다시 차오를 수는 없죠. 아니면 뭐 네. 식습관이라든가 뭐 그런 식습관 혹시 열심히 잇몸을 세게 빡빡 닦으신 분들 자주 상처가 나던 분들은 혹시나 그 습관을 바꾸시면은 얘가 약간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00% 아예 예방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나이는 드니까 일단 금연?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 질환이 좀 더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연을 하시면 잇몸 질환 때문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더 빨리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치 열심히 하시고 치실 열심히 사용해 주시면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오셔서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시는 게 좋죠. 오신 김에 스케일링도 받으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 네. 블랙 트라이앵글은 잇몸 관리를 잘하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잇몸 관리를 잘 하면 남들보다 늦게 생기거나 더 빠르게 커지는 걸 예방할 수는 있다. 그럼 그런데, 이게 네. 노화는 무조건 생기는 건가요, 원장님?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질환이 없었던 분들도 많이들 생기세요. 원장님 블랙 트라이앵글 있으세요? 저 있습니다. 아, 저 있습니다. 네. 네, 쿨하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가끔 음식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별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양치하다가 내가 잘 닦았나 거울을 보면 그제서야 이렇게 음식 낀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을 발견하셨다고 하셔도 보통은 이제 발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보이고 이게 뭐지? 그리고 이게 불편하네? 보기 싫네?
이런 순간이 있으실 수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랙 트라이앵글을 간단한 방법으로 사실 애교를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너무 빠르게 많이 커지는 걸 예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그 블랙 트라이앵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그럼 저희 치과 오셔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죠. 안전한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봐 드리겠습니다. 이상 눈은 안과, 피부는 피부과, 블랙 트라이앵글은 서울매일치과병원 남중우 병원장이었습니다. 이 병원장이라는 말이 잘 안 붙는데요. 남중우 병원장이었습니다. 남중우 병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짜자잔.